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거를 꼭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조만한 파우치. 박장범. 야, KBS 사장. 인생은 박장범처럼 그냥 하고 싶다. 인생은 박장범처럼. 아, 야,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은 뭐예요? 술친구. 박민 사장 그렇게 충성 뭘 했는지 그러니까. 몰라도 그렇게 떨어지고 박장범이라는 사람이 지금 단수로 된다면 뭐 이변이 없는 한은 뭐 지금 사장이 될 것 같은데 그 조그만 파우치 관련해서 본인도 해명을 엄청 하더라. 명품은 아니고 쪼저쪼고 막 하는데 만약 그 사람 말대로 조금 크기가 작다면 조그마고 용도가 파우치라면 앞에를 넣어야 돼요. 300만 원에 하는 조그만 파우치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걸 받아도 되느냐라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눈치 보고 어쩌면 잘 보이려고 그 말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 KBS 사장으로 간 거잖아요. 아 이런 거 보면 눈치도 안 본다. 이게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딴 사람 임명시키고 박장범 감출 거예요. 너는 전략본부장 정도 해라. 그리고 나중에 모를 때 근데 이걸 대놓고 해버리면 또 여론에 불을 지피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장범 씨가 이걸 받아들인 것도 좀 특이하고 사장에서 뭐 할 낀데 좋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난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요구를 했던 게 7+1 해가지고 이름까지 적시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정리하라고 하고 특히 이제 강훈 전 비서관하고 김오진 비서관 국토부 1차관. 예, 거기 이제 전 국토부 1차관이고 이 사람이 그거잖아요. 관리비서관도. 예, 관리비서관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관저 그렇죠. 그러니까 관저 그 공사했을 때 누가 시켰냐라고 하니까 기억 안 난다. 네. 김건희 여사냐?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닌 너무 것만 정확히 기억해. 기억해. 기억하는 쌍시리를 해. 딴거 기억 못하는 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기억하는 건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그 정당에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어. 고발해 가지고 또 약간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대로 공항공사 사장하고 관광공사 사장 지금 5인 3인 지금 최종 후보 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단이 안 돼요. 시간은 명확하고 음주운전 800만 원 벌금 나온 강기훈도 그냥 계속 지금 직무 배제는 돼 있지만 잘리지 않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박장범까지 간 거지. 이건 한겨레 기사 제목이 나는 제일 적합했다라고 봐.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대통령 술친구 박민 제쳤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장범도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 아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었지만은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이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KBS 언론노조 KBS 본부 그 위원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 후보들이 쭉 나오는데 박장범 앵커가 그런 라인이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정치 세력이라는 거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세력들이 집권을 해서 어떤 직책을 맡고 뭐 우리 지금 공기업 같은 데도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KBS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용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시켜다 보니까 세력이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에 맞게 하든지 차라리 그 예전 세력들한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 소수 내 아는 사람들을 저 자리에 배치한 뭐 녹음비 김대남 같은 사람 녹음이 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했다는 박장범도 그게 연장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정권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누가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KBS 사장 임명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이건 더 심각한 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좀 전에 최재혁이도 마찬가지고 꼴찌한 사람이 면접에서 1등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옛날 방식도 뽑든가 아니면 관계 없는 사람 뽑든가 하면 되는데 지네 사람 중에 관계 없는 사람 내랑 친한 사람 너는 보험연수원 아닙니다. 하태원 죄송해요 하태경 그렇게 줬다는 것 자체가 나눠먹기식을 했다는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뭐 공정과 상식을 걸어놓고 완전히 몰상식하게. 개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박장범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이게 지금 주목을 안 받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막 온 사방에 김건희와 관련된 사람들이 크고 작게 다 꽂히거나 예산이 쓰이거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사도 그렇잖아요. 행사도 그렇고
네. 어제 이제 이혜민 그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감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한양대 공대 교수의 김영숙이라는 분이 네.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전공이 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용하신 분이 갑자기 공대 교수로 꽂혔는데 김건희 여사 라인인 거야. 이 사람도 그게 그러니까. 그 저널리스트 장인수 씨가 취재하던 거예요. 그럼 그것도 모르겠어요. 장인수 기자가 맞아요. 저 과학 수준이더만 제 과학 수준.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 공대 교수가 된 거잖아요. 그 한양대 공대 교수가 됐어. 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네. 나라를 거의 말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으면 옛날 방식대로 하면 돼요. 아니면 네. 그 세력 국민의힘이 집권한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의 사람들한테 일부 주면 되는데 초창기에 우리 인수위나 대통령실 상황 보면 국민의힘의 행정관들 국민의힘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대거 다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기점을 해서 네 사람 그 네 사람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 김건희 관련된 사람이 다 지금 들어와 있다는 그렇죠.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중앙일보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난 100명 잘랐다. 그 뭐 한동훈 대표의 쇄신 요구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고 정부 초기에 문제 있던 사람들 내가 100명 다 정리하지 않았냐, 못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명단 내라, 뭐 이런 건데 그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개국공신들, 국회 라인들 전부 빼내고 장제원 쪽이에요. 거기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김건희 라인이 그렇죠. 들어갔다. 그게 보이잖아요. 네, 그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정리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고 방식도 그렇고. 한국일보 보도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재인구달 행사에 그 만남 때문에 생태교육관을 막 급하게 지었는데 이 예산이 23억이 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복지부가 김건희 여사 참석 2시간 딱 2시간 오는 행사에 예산 1억을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KTV 관람 거기에 쓴 예산 이거 말고 제가 또 취재하던 사안인데 그거는 뭐 관계자들이 제발 우리 목이 걸려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을 못 하는데 해외 순방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처에 김건희 여사가 야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야 이 결정권이 전부 다 김건희 여사가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네. 힘내라 한동훈 이 얘기.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 보통은 아무리 웬만해도 이게 정치 사안이면은 한 20은 반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80이면은 100대 빵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네. 거의 그 정도인데 그렇죠. 20도 안 나온다는 게 지금 태반이잖아요 지금. 네. 이거는 완벽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등을 돌렸다 보수도 이렇게 보고 한동훈이 전략적으로 좀 이거를 좀 용기를 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 셋이 한번 외칠까? 힘내라 한동훈. 하나 둘, 셋. 한동훈 힘내라. 아 진짜 이게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오늘 아시죠? 그 저 용산 앞마당에 지금 부러졌다는데 전단하고 전단이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북 전단 뿌려지고 그다음에 북한군 러시아 파병되고 그거를 이제 미국과 나토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글쎄요, 저는 미국의 북한 그거는 아직 100% 맞나 모르겠거든요. 근데 미국이 확인을 해줬으니까. 미국이 확인해 네. 맞는 거예요. 오스틴 장관이 좀 확인해줬으니까. 문제 무섭은 게 그 또 그거 끼어들어가지고 가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대선 2주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어떡할 거냐고요? 지금 국제뉴스 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들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가능성이 높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 대응이 없다 우리는. 거기다가 미국 일변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될 것도 준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바이든만 쳐다보고 있었다고요. 그 트럼프는 계속 얘기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납니다. 트럼프 네. 집권하면 트럼프는 러시아, 북한하고 우리랑 중국하고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어떡할 건데? 어떡할 겁니까? 일본하고만 손잡고 할 거예요? 난 이거 진짜 정말 제가 한치 앞을 못 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이시바 내각이 곧 허물어질 것 같던데.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우리 아무도 없어요. 자민당 그냥. 참패. 자민당 참패야. 그 일본도 없는 거야.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진짜. 구한말 때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구한말 같지 않나요? 아, 참 걱정입니다. 이 와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 끝난 다음에 의총을 개최하겠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 참 입 닫아라는 거예요. 국감 끝날 때까지 이 이슈가 살아 있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입 닫고 네. 있어라는 거예요. 네.
참 그 배현진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안에 특별감찰관 그 도입을 원천 반대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소위 이제 친한계들이 단톡방에서 추경호 대표를 막 압박하니까 그래도 의총원 열어서 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데 아까 숫자 소개해 주셨죠. 네. 예. 지금 친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더 많죠. 다 네. 친윤이죠. 네. 중립적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친윤이에요, 그냥. 표결에 들어가면은 나 지금은 친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압박할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 친한계는 18.4%야. 아니 근데 저는 매우 간단한 게 밥으로 다 해결되거든요. 네. 대통령이 딱 앉아서 저쪽 저 멀리서 만찬 딱 시간 부르고 여기 한동훈이 앉아가지고 만찬 불렀을 때 얼만큼 가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저 뭐 이건 우리 제 개인적 얘기인데 네. 옛날에 어떤 여자애가 인기 좋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두 선배가 엄청 좋아했어요. 네. 우리 학교에. 네. 그래서 한쪽 북문 정문이 제일 반대인데 한 명은 북문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고 동시에 전화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정문으로 가더라고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요. 나중에. 마찬가지로 정문?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했을 때 거의 99%가 저는 대통령한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친한계는 저는 별로 없다. 한둘이 그 정도다. 한동훈의 그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사실은 당 대표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그때 시절에 TK 물갈이를 싹 했어야 돼요. 본인이 공천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하고 이미 뭐 갈등 상황에 있었고 그럴 때 뭐 꼭 자기 사람을 심으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공천을 주면은 확실하게 그게 그렇지. 본인한테 이제 어떤 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대로 거의 TK 건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물갈이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개혁 공천 뭐 그래도 뭐 워낙 윤석열이 못했기 때문에 이기기는 쉽지 않았을지언정 본인이 좀 장기 포석으로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만약에 이거를 길게 봤으면 원내에 들어갔어요. 출마했었어야 돼요. 욕 먹더라도. 아 욕은 3일입니다. 그냥 강남 그냥 거기가 강남 가. 지금 거기 강남 가. 네. 인천 계약. 신동욱 인천계약 떨어지잖아. 인천계약은 아니 신동욱 이재용 대표가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신동욱 거기 가야 돼요. 서초가. 네. 신동욱 뭔데 내가 간다 끝이에요. 네. 그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가 가도 되거든요. 네. 다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한 3일 정도 요거 보면 돼. 기 막고 있다가 하면 지금 입장이나 완전히 그게 달라져요. 달라졌을 걸요. 네. 그때 용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한테 여러 가지 이제 주문과 오더가 있었는데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배지 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때. 네. 배지 달지 마라. 배지 마라. 너는 배지 달지 말아라. 친윤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 용산에 용산에서 미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건 중에 하나였죠. 아. 네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네가 배지 달지 말아라라는 게 있어서 한동훈이 그래서 나는 뭐 이번에 모든 걸 내려놓고 출마도 안 하는데 그게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족쇄가 됐네. 그러니까 족쇄가 사람이라는 되든지. 게 정치라는 게 내가 출마를 할지 말지 하지 않는다면 그 후속 조치들을 다 계산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다 이상해요. 비대위원장 하다가 자기는 선거도 안 나갔는데 다시 당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김준일 평론가 말한 것처럼 자기 세력이 최소한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뽑았으면 비례대표는 자기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몇 명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정치 초보인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자기의 정치 계산을 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 이렇게 참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이거 정치 평론 이렇게 하는 우리도 아는데 네. 그건 모를까? 전화해 줄까? 참 전 안타깝습니다. 전화번호 있긴 해요. 그래요? 문자 안 넣어드릴까? 네. 저희가 텔레그램 보냈는데 답이 없어. 네. 하여간 참 그 폭풍전야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지금 시사 방송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